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모든 구독자님들 2023년 한 해 동안 볼겸복지부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에는 볼겸복지부의 복지 정보가 더욱 정확하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언제나 복지 정보는 볼겸복지부와 함께 해주세요. 믿을 수 있는 복지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시작한 볼겸복지부의 주제별 영상을 하나로 모아서 올리는 영상이니 필요한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 혹은 그 배우자는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징역연금 받는 분들 기초연금 못 받아서 억울하시죠? 맞습니다. 단지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니. 많은 분들이 직역연금,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 직원연금 등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걸로 생각하시어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징역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확인하시고 지급 대상에 해당되면 이번 달에 꼭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수급 연령이 된 이후에는 신청월을 기준으로 지급을 시작합니다. 즉 한 달 늦게 신청할 때마다 한 달 늦게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3년 3월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5월에 신청했다면 5월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징역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대상자는 잠시 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기초연금 수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엔 기초연금을 32만 3,180원 받으셨으나 내년부턴 33만 4천원으로 인상되어 연간 약 14만원 오른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보다 많이 올리는 게 더 좋을 텐데 생각보다 적게 올라서 아쉽습니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비 할인, 주택연금 우대 등의 혜택이 있으니 관련 혜택 놓치지 말고 다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징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 형태로 직역연금을 받는다면 모두 기초연금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다들 실망하셨죠? 바로 지금부터 징역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대상자는 누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징역기관의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연계제도가 무엇일까요? 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 받아서 노후 생활 보장이 안 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 연계기간을 충족하면 각 기관에서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징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연금을 대신한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그리고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인 징역연금 수급자 및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분들 중 나중에 만 65세가 되시어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되어 현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인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역연금을 받는다고 모든 직역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아마 지금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분임에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어 신청 안 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나면 댓글에 있는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등도 해보시고 대상이 된다면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연금을 한 달이라도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많이 받아도 국민연금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볼견복지부입니다. 간혹 기초연금을 많이 받으시거나 혹은 잘 모르셔서 이렇게 신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혹은 받던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 시 참고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혹은 잘 모르셔서 하시는 실수 중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부부가구보다 단독가구가 1인당 금액으로 비교했을 때 많이 받는 건 알고 계시죠? 부부가구라서 조금 손해보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부부가구가 20% 감액하여 지급받다 보니 단독가구가 1인당 금액이 조금 더 많기에 억울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접수 시에 부부가구가 아닌 단독가구로 신고를 하셨고 지자체 및 공단에서 사실조사 시에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사실 별거 상태로 따로 사는 사실이혼 상태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거기에 자녀나 지인들도 확인조사에서 사실이혼이 맞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먼저 국민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국민연금 수급 중에 사망하시어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이어서 받아야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상속 순위 및 조건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 기초연금 사실이혼 상태임이 확인되면 유족연금 수급자인 배우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안 걸리면 되지 않나? 혹은 기초연금 단독가구로 받아왔고 유족연금도 신청해서 잘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설령 확인되지 않아서 유족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향후 유족연금 수급 확인조사 과정에서 기초연금 단독가구였다는 사실이 나중에라도 확인된다면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혹시라도 부부가구임에도 단독가구로 신고하려는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그러지 마시길 추천합니다. 혹여나 지금은 문제없이 받을지라도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되어 환수가 되면 당장 내가 받아야 할 연금 등이 환수금액으로 잡혀서 연금 없이 생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단독가구 신청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을 못하게 되는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을 받던 중 기초연금 신청에 따라 받고 있던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고 받고 계신 유족연금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곧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받고 계신가요? 만약 이렇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으면 받던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연금을 받을지 못 받을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볼견복지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상관관계에 따라 연금 수령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영상에 대해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부부 가구임에도 단독가구로 신청하면 국민연금인 유족연금을 신청하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 사례랑 반대로 국민연금인 유족연금을 받던 중에 기초연금을 부부가구로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동사무소 등에서 이성이고 연령이 비슷한 분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동거가구로 보고
사실혼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실혼이 맞는 경우라면 적합한 신고 사항이지만 실제로는 주소지만 같을 뿐 다가구 주택에서 호수가 다른 곳에서 상관없이 따로 거주함에도 주소지가 동일하여 부득이하게 이렇게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고 사실과 다름에도 확인하지 않고 사실혼 가구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어떨 때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을 지급하고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수급권 확인이라는 업무를 진행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즉, 분기에 한 번씩 잘못 지급되고 있는 연금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이때 살펴보는 것 중 하나가 유족연금 받는 배우자분이 혼인을 하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거나 받고 계셨던 분의 사망으로 그 법적 혹은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법적 혹은 사실적으로 배우자이기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 혹은 사실적으로 인정된 그 혼인관계가 다른 분과의 또 다른 혼인이나 동거가 새로 발생한다면 기존 법적 혹은 사실적 관계가 끝난 것으로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다음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을 받으시다가 기초연금을 받을 땐 이성의 동거인이 있다거나 사별 후 혼인을 했다면 받던 국민연금 즉 유족연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주소가 같으나 거주하는 공간이 완전히 다른 타인임에도 동거인으로 여겨져서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관련 사실을 주민센터나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혼 확인서를 제출해서 기초연금을 부부 가구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받던 유족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실상 부부가 아님에도 사실혼 부부 가구로 신고가 되었다면 위에 언급한 것처럼 반드시 이 사실을 주민센터나 공단에 알리셔서 노후생활자금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한번 없어진 수급권은 다시 생겨나지 않으니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상관관계에 따라 수급 상황이 바뀌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해 보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서류 작성과 복잡한 과정에 놀라셨나요? 거기에 더해 신청하실 때 서류를 잘못 준비하거나 서명을 누락해서 다시 서류를 들고 집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시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서류와 서명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두 번 걸음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 그리고 누락해서는 안 되는 서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접수를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서명이 빠져서 신청이 안 되어 관련 서류를 다시 준비하거나 서명을 다시 받아와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기 전에 본인 상황에 맞는 필수 서류 및 서명에 대해 알려드려 어려운 걸음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기본적인 서류에 대해 우선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청 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혹은 계좌번호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받으시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동일시에 하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전월세에서 거주 중이라면 전월세 계약서, 소득과 재산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 등을 전부 살펴보며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살펴봅니다. 이 중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도 살펴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위에 안내드린 서류를 제출할 때 배우자와 관련한 서명이 꼭 필요한 서류가 있다는 것으로 그 서류는 바로 금융정보등재 공동의서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입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부부 모두 신청자일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소득, 재산의 변동이 있어서 신청 가능하면 우선 안내를 드리는 제도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사전에 배우자분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상에 배우자의 서명 및 이름 기재 등이 누락되는 경우 보완해서 제출하시도록 안내하기 때문에 배우자 서명을 꼭 받아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가족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및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있는 사용대차 확인서 혹은 무료 임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서류가 누락된다면 역시 신청이 안 되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다음으로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동거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혹은 법적 배우자가 있지만 별거 상태로 사실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된 서류에는 부부 모두의 인적사항을 적고 이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가족 및 친인척 혹은 마을 이장님들의 인적사항 및 서명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사실이혼 확인서는 실제 사실관계가 맞는지 조사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니 보증인들의 정확한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별거한 상태가 아님에도 사실이혼으로 신고하거나 혼인 상태가 아닌 사람과 주소지만 같은 경우임에도 사실혼 신고를 하게 될 경우 향후에 국민연금 수급 시 문제가 되는 사항이니 사실관계에 맞추어 신고하시길 추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명드린 영상도 있으니 위에 표시된 영상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작성이 필요한 서류 등은 사무실에 방문 시에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 시 상황에 따라 필수적인 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에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고 경우에 따라 갖고 가셔야 할 것들도 많으니 이번 영상을 통해 관련 내용 숙지하셔서 한 번에 기초연금 신청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금 많다고 못 받고 기초수급자라 못 받고 공무원이라서 못 받는 기초연금에 대한 개혁 방향이 2023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모든 만 65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받기를 그토록 고대했지만 이번에 제출된 개혁안을 보면 암담합니다. 한동안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해왔는데 이번에 공개된 2023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의 보고서는 현재 받는 분들에게도 당장 영향이 있는 내용으로 그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개혁안의 기본 골자 및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의해 세금으로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기초연금법 제9조에는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5년에 한 번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진행된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2023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운영되었으며 10차례에 걸친 내부 논의 끝에 9월 말 복지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도입 후 2022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이 30만 8천 원이며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인 268만 2천 원의 11%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노인 빈곤 완화에 충분치 않으니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많은 어르신들께 좋은 소식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중 291만 명이 국민연금과 같이 받고 있기에 과거보다 노후 준비 상황이 나아졌으니 노인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민연금 받는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적 정성평가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3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액을 대통령 공약대로 40만 원으로 인상하되 차등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현재 제도에서 금액을 올리는 방안으로 국가재 정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 65세 인구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확대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안입니다. 이 방식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개편안이지만 이 방식 또한 현재 제도에서 대상 인구만 늘리는 방안으로 국가재 정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연금 대상을 저소득, 저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급여는 60만 원 정도로 증액하는 최저소득 보장연금안입니다. 이 방안은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면서 재정부담은 첫 번째나 두 번째보다 크지 않는 방법으로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여 이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번째 방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목표 수급률 70%를 폐지하고 선정기준액도 조정하여 점차 대상자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저소득, 저연금 노년층에게 급여를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목표 수급률인 소득 하위 70%에서 대략 4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생계급여 등을 받는 저소득층은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도 삭감되기 때문에 결국 현재보다 절반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현행 단독가구월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인 62만 4천 원에서 72만 8천 원으로 변경하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 또한 현재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초연금 개혁안은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제출되기만 한 상태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정부 산하위원회가 이런 개혁안을 제출한 것이 처음이기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것이 없다는 해명 자료를 배포한 상태로 향후 이에 대한 국민적 논의 및 여론 등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받고 계시거나 받을 예정이신 분들은 수시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수준까지 기초연금이 개혁이 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추납과 반납 영상을 확인하시고 최대한 활용하셔서 현재처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국민연금 수급 설계가 아닌 국민연금을 최대한 더 많이 받는 방법으로 노후 준비 계획을 바꾸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가 제시한 기초연금 개혁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개혁안 내용으로 많은 걱정이 생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는 변하고 그 변화는 제도에 맞추어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거나 더 이득 보는 방향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책 등도 찾아보고 제시하겠으니 언제나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맹이 없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으로 많이 실망하셨죠?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향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기초연금을 토대로 향후 예상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기초연금 영상에서 기초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꾸면 결국 현재보다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대상자 축소 등에 대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만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와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 보고서에는 수급 대상을 필요한 사람에게만 나눠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내년 총선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대로 기초연금 지급금액을 현행 32만 3천 원에서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내용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인상 시기나 방법은 향후에 논의하기로 한 만큼 알맹이 없는 내용이라는 불만이 많습니다. 순차적으로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당장 내년부터 40만 원을 목표로 3.3%보다 더 올리기 시작한다는 것인지 조차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수급 대상도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본인의 재산, 소득 기준에 따라 늦어도 만 65세 생신이 포함된 해당 월에는 꼭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누락 없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함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은 신청월을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는 등 소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신청을 하셨다가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도 내년에 지급 기준이 단독 가구의 경우 올해 202만 원에서 3.3% 오른 208만 6천 원으로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323만 원에서 333만 8,600원으로 변경되니 내년 1월에 꼭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연금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재산이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난 기초연금 영상을 통해 대상이 되는 지도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모의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니 화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기초연금이 지금 같은 수준으로 지급 금액이 늘어난다면 언제쯤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4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후년에도 내년처럼 3.3%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오른다면 2025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 34만 4천 원을 수급하며 2026년에는 35만 6천 원, 2027년에는 36만 7천 원, 2028년에는 38만 원, 2029년에는 39만 2천 원, 2030년에 비로소 40만 5천 원으로 대통령 공약대로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열립니다. 다만 이는 현재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3.3%로 계산한 내용이기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 40만 원을 받게 되는 시기가 더 늦어지거나 당겨질 수 있으며 또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기초연금 내용을 토대로 향후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2023년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재산이나 소득 등의 문제로 받지 못하셨나요? 비슷한 재산과 소득임에도 옆집 김씨는 받고 본인은 못 받으셔서 억울하셨죠. 2024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 상태인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은 변경된 공시지가가 11월 1일부터 반영되오니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에는 재산이나 소득 금액별 계산하고 2024년도 지급 기준에 따른 설명으로 영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2023년에는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지만 이번 영상으로 2024년에는 모든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길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향후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려하였던 대상자 축소 등은 없기 때문에 3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년도 기초연금 신청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부 발표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 인원 등의 변동은 2024년에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23년도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2024년에는 받을 수 있는지 상황별로 모의 계산을 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작년 선정 기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금융재산만 있다면 6억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재산으로 1억을 갖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6억 6천5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모의 계산 화면은 2023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현재 기준에서 10% 정도 오른 금액을 보수적으로 책정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222만 2천 원으로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355만 5천 원 기준으로 가정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2024년도 선정 기준액은 올해 12월경에 발표될 예정이니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참고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금융재산의 경우 3개월간의 예금 평균 잔액을 확인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통장에 입출금이 큰 금액으로 반복됐다면 여러 재산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많은 금액의 예금을 인출하여 집에서 보관할 계획이시다면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기초연금 신청만큼 중요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정용 금고를 염려되는 마음에 추천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관련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가표 준액을 기준으로 3기의 이 부분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공시지가가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2024년 4월에 반영되지만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내일인 2023년 11월부터 적용이 되니 관련 내용에 대한 영상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별로 계산하는 화면을 보여드리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단, 이 계산은 2024년도 소득인 정액 기준을 올해 대비 10% 오른다는 가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인상률에 따라 결과값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사항으로 확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다른 재산 없이 6억 5천만 원의 금융재산만 있다면 2024년에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다른 재산 없이 6억 8천5백만 원의 금융재산 있다면 2024년에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6억 9천만 원의 금융재산만 있다면 2024년에 받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기초연금 탈락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6억 6천5백만 원 시가표준인 재산이 있고 금융재산이 1억이 있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7억 2천만 원 시가표준인 재산이 있고 금융재산이 1억이 있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7억 2,500만 원 시가표준인 재산이 있고 금융재산이 1억이 있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222만 원 소득인 정액 기준을 상회하는 223만 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계산식은 2024년도 기초연금 소득인 정액이 10% 인상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확인 바랍니다. 현재 이 계산에는 공시지가 변동 내역은 고려하지 않고 주택 가격을 특정하여 계산했으니 공시지가가 변경될 경우 기초연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 재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가 바뀌는 이유는 복잡한 기초연금 계산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신 분들은 이번 10월 달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서 대상 여부가 되는지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고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 게 아닌 국민연금 수급 등으로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규로 기초연금 신청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시지가 변경에 따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혹은 그 이전에 기초연금 신청을 하시고 수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이유가 혹시 아파트 등 부동산 때문이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아파트 등 부동산 재산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신 분들과 기존 아파트를 갖고 계셔서 기초연금을 다 수령하지 못하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꼭 들으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 가구의 재산, 소득 수준과 물가 상승률, 주택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소득 인정액이 모든 어르신 중에 70%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2023년 소득 인정액의 경우에는 단독 가구 202만 원이며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323만 2천 원입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대로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수급 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적게는 한 달 이내 오래 걸린다면 몇 달도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기초연금을 상황별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모의 계산한 이전 영상들이 있으니 확인을 원하는 분들은 우선 그 영상들을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택 등 부동산의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기초연금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공시지가는 매년 4월경에 확정된 공시지가가 발표되며 이 공시지가는 기초수급,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다가 주택 등의 가격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셨다면 이 공시지가 변동률 등을 확인하시고 증감률을 적용한 변경된 주택 가격을 토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다시 해보셔서 모의 계산 결과 대상이 된다거나 대상이 안 되더라도 그 차이가 많지 않다면 바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바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기초연금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기초연금은 신청월을 기준으로 지급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만약 11월부터 받을 수 있었어도 12월에 신청했다면 11월 기초연금은 받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변경된 공시지가는 언제부터 반영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의 경우 2023년 4월에 확정된 공시지가가 발표되었으며 이 공시지가는 2024년 4월에 기초연금 기존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은
변경된 공시지가가 4월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득력 전방지 감액 등으로 현재 기초연금이 감액되었다면 주민센터나 구청 등의 기초연금 소득인 정액 중 주택가격 등에 대해서 재산정 요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소득력 전방지 감액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력 전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 받는 분과 못 받는 분 간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인 정액과 기초연금액 합의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차이만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굉장히 불필요한 감액 제도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이와 다르게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2023년 4월에 확정 발표된 공시지가를 2023년 11월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연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주택가격 등으로 탈락하신 분들은 다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니 이 영상을 보시고 모의 계산도 해보신 후 11월이 지나기 전에 기초연금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22년 대비 2023년 4월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평균 18.61%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기초연금 계산 시에 반영된 주택가격을 대략 18.61% 덜 반영되어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되던 분들도 이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금융재산이 1억 원이 있고 시가표 준액이 7억 2,500만 원인 아파트가 있는 경우 2024년도 소득인 정액을 2023년 대비 10% 올렸다고 가정하여 단독가구 222만 2천 원 기준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못 받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2023년 기준인 202만 원일 경우 금융재산이 1억 있고 아파트가 6억 6,500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같은 금융재산 조건일 경우 아파트가 6억 5,500만 원이라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공시지가 변동으로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시가표 준액이 7억 2,500만 원인 아파트를 11월 1일부터는 6억 6,250만 원의 재산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3년 기준이건 10% 인상으로 가정한 2024년 기준이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다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때문에 대상이 안 되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확인하시고 모의 계산 후 이번 달에는 꼭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모의 계산 방법 등이 어려우시다면 모의 계산 내용이 있는 영상을 위에 첨부하니 이 영상을 통해 방법을 확인하시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계산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시지가 변경에 따른 기초연금 변동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이나 재산만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초수급자 분들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이 없으셔서 기초수급을 받으십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적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기초수급 받고 계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기초수급자 분들 중에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혜택이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기초수급자이신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실 기초연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보통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등이 어르신 하위 70%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받는 분들 그리고 그 배우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기초수급자분들은 어떨까요?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으나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기재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때문입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생계급여가 감액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보충성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기초수급자가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은 국가가 생계급여로 보충해 준다는 것으로 기초연금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 생계급여를 깎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타급여 우선의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생계급여보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우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많고 자세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기초생활보장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소득만큼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인 소득인 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기초수급비를 받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초연금 설계 자체가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라면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소득이 162만 289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럼 예시로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초님은 소득이나 재산이 0원인 4인 가구라면 김기초님은 최대 162만 289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80만 원이라면 82만 289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초연금을 단독가구 최대 금액인 32만 3,180원을 받는다면 생계급여를 49만 6,509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에 따라 기초수급비가 깎이게 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71만 명에 달하나 이 중 62만 명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 전액이 깎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중 8만 9천 명은 기초연금 수급으로 소득인 정액 기준을 상회하여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어 의료급여 등을 수급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신청조차 안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는 보충성의 원리로 생계급여에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보다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여 기초연금만 받게 되는 분들의 소득이 더 적어지는 소득 역전 현상 등의 형평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나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기초연금을 소득인 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산정 기준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권고안을 토대로 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적정성을 평가하여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든 어르신께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기초연금은 2024년 초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초수급자이거나 다른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 않는 분들은 내년 초에 발표되는 기초연금과 관련한 정책에 귀 기울이시고 혹시라도 제도가 변경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신청월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특성에 따라 빠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도움이 되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연금을 공무원이나 군인 혹은 사립학교 교직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난 영상에서 이분들은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궁금하시면 오른쪽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징역연금 수급자들이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아닌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징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기초연금 개혁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공무원 및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 그리고 그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31일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배제 조항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초연금법을 만들면서 삽입한 조항으로 직역연금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 간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직역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이러한 배제 조항으로 실제로는 더욱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빈곤층들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직역연금을 월 100만 원 이하로 받는 수급자가 공무원 연금의 경우 1,422명, 사학연금 1,679명, 군인연금 1,337명, 그리고 별정 우체국 연금은 75명으로 총 13,513명이 적은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하고 있으나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직역연금 수급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는 연금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보다 낮을 정도로 생활 형편이 어렵다면 지급해야 한다는 개선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위원회의 이러한 개선 대책은 향후 정부가 이끌어갈 중장기 기초연금 개혁 방향의 밑그림으로서 역할을 하는 기초연금의 개혁안인 만큼 직역연금 수급자 혹은 수급자의 배우자만이라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기초연금과 직역연금을 운영하는 일본, 스위스, 캐나다, 영국 등은 직역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원래 노후의 기초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금인 만큼 모든 국민들이 대상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기초연금의 취지가 모든 국민에게 기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만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산과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선발하거나 혹은 모든 만 65세 어르신들께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하여 복지다운 복지제도로 개편되길 오늘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대상 포함 등의 기초연금 개선 대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만큼 향후 변경되는 제도를 볼겸복지부와 함께 귀 기울이시어 모든 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확하고 도움되는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2024년도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기초연금은 여러 상황에 따라 대상이 되거나 혹은 탈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수준과 그리고 자녀 집에서 거주 중인 경우에 대해 기초연금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향후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개혁안에 대한 내용들은 지난 영상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도 지급 기준에 따른 내용으로 곧 시작되는 2024년에 대비하시기 위해 제작했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이번 영상으로 2024년에는 모든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2024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과 재산 그리고 거주 정보에 따른 상황별로 모의 계산을 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아파트를 보유 중이나 전월세로 생활하시거나 자녀 집에서 거주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표 준액을 소득인정액의 계산 기준으로 3기의 이 부분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야 대상이 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2024년도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023년도 202만 원에서 10% 오른 금액으로 가정하여 222만 2천 원으로 계산 시 활용하겠습니다. 실제 선정 기준액은 올해 1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니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참고 바랍니다. 여기에서 월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70%와 사업소득, 국민연금 그리고 무료 임차소득 등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밖에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을 뺀 금액과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 공제한 금액의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를 뺀 금액을 더한 후에 연소득 환산율인 4%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로 환산한 후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등 사치품의 가격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설명드리는 예시를 통해 조금은 쉽게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기초 씨는 만 65세로 단독가구로 대도시에서 생활 중이며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세를 준 상태이며 본인은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서 거주 중으로 다른 소득은 없이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는 기초연금 신청자입니다. 박기초 씨의 아파트 가격은 6억 원으로 이 아파트를 2억 원에 전세를 주고 보증금이 1억인 월세에서 생활 중이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 박기초 씨는 소득인정액이 221만 원으로 2024년도 소득인정액이 222만 2천 원이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기초 씨가 같은 가격의 아파트에 위와 같은 금액으로 전세를 주고 있지만 시가표 준액이 6억인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박기초 씨는 소득인정액이 227만 원으로 2024년 단독가구 예상 소득인정액 222만 2천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이 계산은 2024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올해 대비 10% 오른다는 가정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실제 인상률에 따라 결과값은 다를 수 있으니 계산식 설명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확인 바랍니다. 이렇게 거주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재산으로 잡히며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부채로 기초연금 계산 시 책정되며 무료 임차의 경우에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녀 집에서 무료로 거주할 예정이시거나 혹시라도 전월세 거주지에서 자녀 집으로 거주지를 바꿀 예정이시고 자녀 소유 주택이 시가표 준액 6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0.78%를 연소득으로 포함시키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 게 아닌 국민연금 수급 등으로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거주지 환경 및 아파트 소유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예시와 계산식을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을 글로 확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등에 기재해 놓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받는 시기 알고 계신가요? 혹시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받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실까요? 나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다면 연금도 더 받게 되는 걸까요?
늦게 받게 되는 국민연금 어떻게 받아야 유리한 걸까요? 이 모든 것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의 연금 수급 시기 및 언제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보통 주변에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지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본인도 이제 받을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연금은 한 살 차이라도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는 시기가 많이 차이가 나는 등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늦게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서 재정 안정이라는 이유로 연금 받는 시기를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늦추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 때 국민연금을 받으며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1차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온 당시는 IMF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으며 IMF에서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같은 재정경제원에서 국민연금을 분리하고 기금 운용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라는 등 개혁을 요구하여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다급하게 결정되다 보니 이제 와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왜 연금 수급 시기를 연령별로 나눈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 3월이 생일인 김노령 씨의 국민연금 첫 수급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만 61세가 되는 생일의 다음 달 25일인 2022년 4월 25일입니다. 그럼 1961년 3월 3일이 생일이며 김노령 씨보다 한 살 어린 박공단 씨의 국민연금 첫 수급 시기가 언제일까요? 김노령 씨보다 2년이나 뒤인 2024년 4월 25일이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이는 한 살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연금은 2년이나 더 늦게 받는 것이니 많은 분들이 부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더 늦게 받으니 받게 되는 연금은 더 늘어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는 연기연금 제도의 경우에는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연 7.2%의 연금을 더 지급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연령에 따라 국민연금을 1년 늦게 받는다는 내용의 경우에는 단지 법적인 수급 시기가 늦춰진 것뿐으로 연기연금과 달리 받는 시기만 늦춰질 뿐 늘어나는 연금은 없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인 만큼 시기별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년이라는 시간마다 차등하는 것입니다만 그것보다도 당장 연금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분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국민연금 외에는 노후 생활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연금이 깎이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생 연도에 따라 수급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기도 늦춰진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즉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수급 시기보다 최대 5년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원래 연금액에서 6%씩을 깎아서 지급하는 제도인데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 수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 수급 시기도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68년 4월생인 김국민 씨의 최대한 조기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원래 연금 수급 시기인 만 64세의 5년 전인 만 59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69년 4월생인 김영금 씨는 최대한 일찍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 시기인 만 65세보다 5년 빠른 만 60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생연도별 연금 수급 시기가 다르다 보니 연금 총 지급액 및 조기노령연금 지급 시기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연금이 깎이더라도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연금을 받으시는 만 60세 이상의 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월세 자금, 병원비 등을 위해 국민연금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 이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는 1961년생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이니 한 달이라도 빨리 연금을 받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필요 서류들 준비하셔서 제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고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시청 후 이 내용을 글 등으로 다시 확인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관련 사이트를 기재해 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으로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